시사인 라이프가 이어가고 있는 노브레이크 인터뷰. 오늘은 사회복지 NGO 러빙핸즈 박현홍 대표님을 찾아뵙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코로나 시대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NGO 단체들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요. 오늘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민간 NGO 러빙핸즈를 찾아뵙습니다. 네. 그래서 러빙핸즈 이야기도 좀 듣고 싶고요. 네네. 그리고 가능하다면 코로나 시대 NGO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들도 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일단은 러빙핸즈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러빙핸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러빙핸즈는 2007년도, 그러니까 2월 14일 날 시작했습니다. 2월 14일 날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네. 발렌타인데이인데, 네. 발렌타인데이가 원래는 성 발렌타인이, 산타클로스 같은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을 구제했던 분, 좋은 분인데, 그게 어떻게 제가 듣기로는 일본을 통해서 오다 보니까 상업화가 됐다. 네, 그런 얘기를 제가 얼핏 들었습니다. 좀 검증을 해봐야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왕이면 단체를 좀 설립할 때 좀 그런 진정성 있는 의미를 한번 찾는 날이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돼가지고 같이 설립하는 분들과 같이 그래서 2007년 2월 14일 날 이 단체를 시작했고요. 자, 저희는 러빙 핸즈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사랑을 표현하고 누구를 도와주는데 말만 하지 말고 러빙 마우스 아니고 러빙 핸즈로 하자. 손을 움직이자. 그리고 섬기자.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단체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단체의 설립 목적은 이제 누구나 다 도움이 필요한 분이 많긴 한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좀 희망적이고 좀 이렇게 뭔가 좀 물을 주면 성장하는 모습이 좀 보고 싶어서 그리고 또 그게 딱 또 많이 필요한 분 중에 또 특별한 대상이 되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동 청소년 쪽에 좀 이렇게 또 일을 하게 됐고, 그래서 그쪽에 마침 또 알고 있었고, 또 제가 또 원래 이전에 일하던 곳이 또 아동학대 예방센터 또 일이다 보니까, 그래서 많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고 있었던 건 아닌데, 그래서 한부모 가정, 조선 가정의 그 아이들한테 부모님도 물론 있겠지만 좀 더 뭐랄까 기댈 만한 언덕이 되어주고 기댈 만한 어깨가 되어주면 이 아이들이 훨씬 더 뭐랄까 건강하게 자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특히 이제 아시다시피 사춘기가 오면 많은 유혹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건강한 가정, 일반 가정의 아이들도 그런 위기가 오는데 아무래도 이제 조금 더 뭐랄까 하여튼 그 한부모 조선 가정의 아이들은 좀 더 필요해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들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어깨를 내주자. 이제 이런 의미로 멘토링을 좀 생각하게 됐고요. 근데 이제 이런 제도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멘토링을 하는 곳은 되게 많고 우리나라도 만 군데가 넘게 하는데 대부분은 학습 멘토링을 해요. 그래서 저희는 그거 말고 정서 멘토링을 해보고 장기적으로 해보자. 이제 그런 생각을 해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한번 만나면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3까지 정도 만날 수 있는데 짧게는 4년 1대1로 그리고 길게는 10년 동안 그 아이 한 명과 성인 멘토가 이렇게 만남을 이어가는 그 러빙 핸즈 멘토링을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15년 차 하고 있는 러빙 핸즈라는 단체입니다. 15년이면 처음 시작할 때가 2007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터졌을 때 그때 시작하신 거예요. 아, 그런가요? 네. 시기적으로 어떤 영감을 주는 사건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그 취약계층들 문제들이 막 대두되기 시작했고, 예, 그리고 양극화가 더 심해지면서 정치적으로는 경제민주화 얘기가 나오고, 예, 부에 대한 분배 정의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던 시기였거든요. 네. 근데 저는 사실 그건 잘 솔직히 몰랐고요. 저는 이제 사회복지 공부를 한 게 이제 딱 마침 그 IMF 때쯤에 제가 사회복지 공부했고 이미 그때 한번 좀 큰 충격을 받았던 경우라 근데 그거보다는 제가 이제 아동학대 현장에서 있어 보면서 특히 이제 저는 이왕이면 예방이 훨씬 효과적인 것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학대를 되게 심하게 당해서 가출을 했다. 또 집안 환경이 너무 어려워서 집에 있지 않고 가출했다. 그러면
그 아이를 다시 한번 좀 더 뭐랄까 정상적인,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경우로 돌리기가 거의 불가능하더라고요. 아이들이 그 나가서 가출해가지고 뭐 돈을 벌거나 또 뭐 알바하거나 그런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또 이미 그 사춘기 나이 때 그런 좀 약간 쉽게 돈 버는 법 배우면 아이들이 일반적인 알바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다. 근데 성인이 돼서 본인이 선택해서 뭐 그런 일을 하는 거야 뭐 제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청소년 시기에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배가 고파서, 응? 먹을 게 없어가지고 잘 곳이 없어가지고 그런 나쁜 선택하는 게 정말 너무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어쨌든 옆에서 그 길어진 벽이 돼주고 울타리가 돼주면 그런 일들이 예방되지 않겠나. 정말 저는 그냥 순수하게 그 생각만 했고요. 그래서 너무 효과적으로 보일 것 같고, 또 마침 제가 생각하던 차에 마침 그런 모델이 나왔습니다. 마침 저희 단체로 사회복지 실습을 온 어떤 한 그 교회 목사님 사모님께 제가 이제 이거를 이 아이를 맡겼더니 정말 아이 한 부모 가정의 어머니가 7명의 애를 낳았어요. 그 아이들 2명은 그 가난쟁이였고 5명을 이분이 매주 교회로 픽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아이들이 교회에서 잘 컸습니다. 지금도 성인도 됐고요. 일부는 아직 어리지만. 한부모 가정인데 7 아이들이라면 참 사연이 기구할 것 같아요. 네, 뭐 그건 이제 가정사니까. 네. 근데 아빠가 좀 여러 가지 가정 책임에 대해서 좀 없었던 것 같고, 그래서 사실 보기 드문 가정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 당시에 저희 센터로 이렇게 의뢰된 케이스인데, 물론 다른 도움을 줬지만 또 저희가 이제 그렇게 멘토링 비슷하게, 그러니까 그런 분에 맡겼더니 이분이 너무 잘 도와서 아이들이 교회에서 잘 크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다. 그러니까 누가 어려운 아이가 한 명 있으면 교회에 얘기해서 교회 멘토를 찾아가지고 그 멘토를 매칭해가지고 장기적으로 해야겠다. 제가 이 모델을 만든 거예요. 처음에는 교회와 연결하셨어요? 원래는 그 생각이었죠. 왜냐면 교회가 없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아이디어를 제가 이전에 일했던 단체나 또 거기서 거절하길래 또 막 계속 이제 얘기했는데, 좋은 생각이긴 한데 누가 그렇게 오랫동안 도와주겠냐. 근데 좀 전에 설명하신 때 4년의 기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최소 4년. 최소 4년. 네. 근데 그게 기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긴 기간으로 보이는 거군요. 장난 아닌 거죠. 보통 1년 이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중3인 경우는 중3, 고1, 고2, 고3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방법을 계속 고민하다가 그럼 단체를 시작해야겠다. 그래서 제 이런 고민들을 제가 제 주변 지인에 계속 얘기했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주변 지인들이 그럼 네가 해. 우리가 너를 후원할게.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냐. 그러면 후원할 바에야 제가 이제 사실은 후원이라는 게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후원하면 그 돈이 그 아이들한테 가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다. 사실은 누군가 이 일을 하려면 그 일을 하는 누군가 활동가가 집중할 수 있게끔 페이를 줘라.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감사하게도 한 100여 명의 친구들, 또 저희 아내의 친구들, 또 저희 어머니의 친구들, 이렇게 막 또 아버지의 지인들이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수액 후원을 한 100여 명이 도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감사하게도 제 월급을 받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도 코로나라서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한 동의가 크기 때문에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한부모 가정의 자녀들이 지역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지금의 러빙핸즈를 창립하시게 된 그런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요. 그렇죠. 네. 근데 특히 한부모 가정에 집중하시게 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지금은 좀 조심스러운데요. 그때만 해도 여튼 요즘은 이제 한부모 가정이 왜 우리가 더 불쌍해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시대가 또 됐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래도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이 사춘기가 왔을 때 엄마 아빠의 어떤 그런 그 어려움들을 잘 이해하다가도 사춘기 때 크게 많이 좀 힘들어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특히 만약에 엄마가 아들 키울 때 아빠의 어떤 부재 때문에 그 아빠는 아니지만 그런 남성적인 어떤 그런 역할을 해줄 분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그 당시 했고요.
또 만약에 아빠가 딸을 키우는데 아빠가 좀 그 감당하기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여자 멘토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시작했는데 사실 지금은 좀 많이 조심스럽습니다. 뭐 이렇게 왜 우리는 더 불쌍해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 하시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왜 수혜자냐, 같이 멘토링을 하는 파트너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맞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당신들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시기에 딱 같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서 친구로 같이 하고 싶다. 이제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되게 동네 어른 친구를 매칭해 준다. 왜 그 남자 사람 친구, 여자 사람 친구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어린이나 청소년들에게 어른 사람 친구를 만들어주는 게 러빙엔즈 멘토링이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접근해 또 가시면 게다가 동네 가까워야 돼요. 이게 요즘은 너무 바쁘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집이 그 고양시인데 멘티가 저기 서울 저기 어디 강동구에 있다면 이게 만남이 이어지지 않거든요.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 뭐 슬세권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슬리퍼 신고 갈 수 있는 그런 약간 그런 게 제 컨셉이죠. 지나가다가 만날 수 있고 동네 슈퍼에서 만날 수 있고. 네, 답이 되셨습니까? 네. 자, 제가 처음에 2007년도에 창립하셨다고 그래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랑 관련이 있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인과관계는 없으나 상관관계가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두 번째 경제 위기가 오게 되니까 가정이 많이 파괴됐거든요. 맞습니다. 실직자가 증가한다는 건 가정 파괴로 연결이 되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동자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산이 없기 때문에 그 급여라는 게 들어오지 않으면 생활이 되질 않아요. 생활이 되지 않는 데서 가정 파탄이 많이 오곤 하잖아요. 맞는 말씀이죠. 네네. 그래서 그때부터 한부모 가정 문제들이 굉장히 대두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수 없어서 조선 가정 문제도 그때부터 심각하게 대두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럼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인과관계는 없지만 상관관계상으로는 러빙엔즈가 그동안 해왔던 활동이 이런 시기에 적합한 활동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15년 동안 활동이 이어져 올 수 있었던 것도 그런 데서 왔던 것이 아닐까. 그런 사회적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후원자들이 후원할 수 있었고 또 그리고 구체적인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후원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이제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감사하게도 봉사 활동을 많이 해보신 분들 중에 그냥 봉사 활동 해보면 좀 한계를 느끼시나 봐요. 그러니까 좀 더 뭐랄까 사람 중심적인 봉사가 있을까? 관계 중심적인 봉사가 있을까라고 고민하신 분이 오시는 거예요. 봉사를 많이 해보신 분 중에. 보통 뭐 어디 가보면 좀 이렇게 많이 끊기거든요. 아니면 뭐 청소만 시키거나. 그래서 누군가 관계를 이렇게 못 맺게 해요. 근데 저희는 반대로 우리는 이걸 하자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봉사활동을 많이 해보신 분 중에 좀 더 진정성이 있고 좀 더 관계 중심적인 봉사를 해보신 분들이 검색을 해서 막 검색해보니까 이런 곳이 있었어? 하고 오시는 게 저희 현재 러빙엔지입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NGO들도 되게 어려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소득을 얻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바꿔 말하면 후원자들의 후원이 끊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왜냐면 나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남을 돕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서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경제난이 시작이 되면 일단은 우유부터 끊는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초코우유, 딸기우유 안 마시고 하얀 우유 마신다 이런 얘기 나오고 신문 끊고 이런 것처럼 비록 매월 소액의 후원을 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돈 자체를 보내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면 당연히 그렇죠. 먼저 끊죠. 네. 그런 의미에서는 유명한 NGO도 아니고 어찌어찌 아름아름 알려지고 있는 NGO인데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셨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일부분 맞고 일부분도 틀린 것도 있는 게 사실은 저희 러빙엔즈 한 2,000여 명 이제 후원자가 계속 유지를 하고 계시는데요. 2,000여 명 중에 좀 제가 파악하기로는 부자가 저희 후원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저희는 되게 소액 후원 중심이에요. 10,000원부터 많아봤자 30,000원까지 갑니다. 대부분 뭐 50,000원, 100,000원 하는 분도 많지 않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늘 주장하는 게 저희는 100,000원 한 번 주지 마시고 10,000원씩 매달 주시는 게 저희 단체가 유지에 되게 도움이 됩니다. 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너무 큰 돈 하지 마시고, 왜냐면 10만 원 하신 분들은 되게 빨리 끊거든요.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그래서 수익 후원을 많이 요청드리다 보니까 대부분 뭐 이렇게 수익 후원자가 많으시고, 또 저희 또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약간 진정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컨셉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딱 눈에 보이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좀 생각을 깊이 하는 분들, 진정성을 추구하는 분 아니면 알 수 없는 구조인 거죠. 그게 뭐 대단한 일이야 라고 얘기하는 분들 눈에 안 보이니까. 때문에 조금 뭐랄까 돈이 많은 분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 사업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어려운 분이 많다 보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후원이 끊기는 건 사실입니다. 그건 맞는데, 또 감사하게도 최근에 이제 그래도 제가 주로 다행히 온라인 활동을 그래도 많이 해온 편이라서, 주로 이제 블로그나 페북이나 또 제 홈페이지를 되게 많이 관리를 하는 편이어서, 그래도 수익 후원자들은 이렇게 뭐 다시 유입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똑같지는 않지만 그 후원을 중개하는 분에 비해서 똑같지는, 그러니까 사실 그동안 저희가 한 7, 8년째 만약에 매년 300명이 후원이 하면 300명이 그만두는 구조였거든요. 좀 그게 흐름이 쭉 있어 왔는데, 저희가 작년은 조금 뭐 한 400명 정도 그만뒀다면 올해 한 200명 정도 후원이 늘어나서 조금씩 편차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새롭게 후원자가 검색을 해서 러빙엔지로 후원을 해주는 분이 계셔가지고 생각보다는 그래도 감사하게도 잘 넘어갔다. 그리고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다. 네. 그래서 아마도 그거는 좀 온라인 활동의 힘이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는데요. 네. 그러니까 멘티를 위한 멘토 활동이잖아요. 네. 멘토 숫자가 궁금하고요. 네. 어떤 사람이 멘토가 될 수 있는지. 왜냐하면 돈으로 후원하는 거 말고 행동으로 후원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돈도 같이 와야 됩니다. 네, 아무튼 저희가 그 현재 멘티를 졸업한 멘티라고 부르는데요. 저희가 한 198명이 졸업했습니다. 올해까지. 그러니까 15년 동안 멘토링이 매칭된 케이스가 한 500케이스가 넘을 텐데, 중간에 그만두기도 했을까. 멘토가 그만두면 저희가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10년 이렇게 마무리 못한 분도 꽤 있으세요. 근데 어떻든 끝까지 졸업한 멘티 케이스가 198명입니다. 이번에. 그리고 그 중에서 현재 졸업하고 졸업 멘티가 된 다음에 멘토 양성 과정을 밟은 친구는 10명. 근데 그 중에 현재 멘토링을 하고 있는 친구가 5명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과가 있었고요. 자, 제가 러빙엔지 멘토가 되려면 그 18시간의 멘토 양성 과정이라는 그 토요일날 2번 하거든요. 그 과정을 반드시 수료를 해야만 매칭을, 그러니까 예비 멘토가 되는데, 그 과정이 10만 원도 그 강의비를 내고 제가 수업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고, 또 18시간 과정을 해야 되고, 또 그 이후에 또 숙제도 다 과제를 마무리해야만 책도 읽고 독후감 쓰고, 또 우리 선생님은 멘토를 할 만해라고 주변 분들이 사인해줘야 돼요. 그게 아내가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또 목사님이 될 수 있고, 또 친구가 될 수 있는데, 여튼 3명의 추천서가 있어야만 또 멘토가 되고요. 또 아시다시피 요즘은 또 범죄 경력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동 관련 범죄 경력 조회까지 다 합니다. 경찰에.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친 분만 저희가 매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국에 그런 멘토분은 몇 분 정도 활동하고 계시죠? 현재 한 220명 정도. 아, 네. 그래서 저희 양성과정 보니까 한 1300여 명이 교육을 받으셨어요. 근데 수료를 한 900명 하신 것 같고요. 그 중에 한 500명이 매칭을 했다가 중간에 좀 이렇게 스탑된 분도 꽤 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렇게 그렇죠. 많은 분들이 전국에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해서 활동하고 계신다는 게 참 놀랍기도 하고요. 장난 아닙니다. 네. 그리고 그분들이 오랜 기간을 무료로 봉사하신다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네요. 무료가 아니라 기부까지 해야 됩니다. 아, 매달 기부까지 하게끔 네네. 요청하고 있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보통 일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네. 어찌 보면은 러빙핸즈는 그런 분들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는 곳이지 직접적으로 금전적인 혜택을 주거나 이런 곳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지금 이제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하시는데요. 이제 예를 들면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멘티 아이들 한 명의 친구가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 스타가 와서 한번 밥을 먹어주고 장학금 주는 거는 꽤 많거든요. 근데 그게 또 나쁜 건 아닌데, 이제 저희가 계속 만나보니까 나만 바라봐주는 친구,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게 운영이 너무 어렵지만 멘토 선생님들의 도움 덕분에 이만큼 왔고 또 선생님들도 자기 주인의식이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덕분에 사실 이게 저희가 자랑 같지만 세계에 유일합니다. 이렇게 장기적으로 멘토링하는 단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특히 이제 아시다시피 경제적인 위기 때문에 더 많이 힘든 사람은 말씀하신 취약계층이 더 힘들거든요. 친구가 없기 때문에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 정말로 좀 이렇게 한 사람에 관심이 있는. 그러니까 저도 이 일을 해보니까 뭐가 좀 최근에 문제냐면요. 전화가 옵니다. 독거노인들이 전화가 와서 우리는 왜 친구 안 해주나? 장애인이 전화가 와요. 저희도 해달라. 자, 장애인의 친구, 형제 자매가 아니 저희도 너무 어려워요. 도와주세요. 이런 분. 세터민, 다문화 가정의 가정들, 난민들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친구가. 그래서 저는 사실 러빙엔즈의 이런 아동사역도 너무 중요하지만 정말 저건 바람은 전 국민적으로 그러니까 전 국민이 내가 조금만 여유가 있는 분들은 내가 누구랑 친구를 하면 좋을까 라고 고민을 해서 자기 살고 있는 지역 그러니까 주변 지역에 동네 친구가 됐으면 좋겠어요. 동네 어른 친구든 동네 뭐 동생 친구든 그래서 그런 1대1 만남이 더 이어지면 이렇게 팍팍한 시대에 또 훨씬 더 좋지 않겠나 하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